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오늘도 아침 조회할게요. 오늘은 뭐 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책도 좀 추천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좀 책도 많이 읽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책 한 권 추천을 해드릴게요. 실은 이 책 이름은 사피엔스라는 책인데요. 이거 어쩌다 읽게 됐냐면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지만 우리 반 친구가 이걸 읽고 있었어요. 읽고 있는데 그냥 잘 모르겠지만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책도 두께도 좀 어느 정도 되고 한번 심심한데 읽어볼까라고 해서 책을 읽어봤는데 책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여기 보이는 것 같은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고요. 이분이 이 책을 쓸 때 먼저 이 책을 쓰기 전에 더 먼저 이 사람이 좀 감명을 받았던 책이 총균세라는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의 책이거든요. 이 책도 되게 재밌어요. 이 책은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이런 책들도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좀 시야를 좀 트여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잠깐만 좀 이야기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매력적으로 느끼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사피엔스 책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일단은 사피엔스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호모 사피엔스의 줄임말인데 이 인류의 시조라고 말하겠지. 인류의 시조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 인류의 시조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인류가 지금보다 몇백만 년 전에는 인류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유인원 종족이 한 6종족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호모 사피엔스, 그 다음에 또 뭐지, 호모 네이데크랄, 그 다음 뭐 호모 에렉투스, 뭐 여러 가지 이런 호모들이 있었는데 이들 중에서 어쩌다가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남은 거냐? 그럼 나머지는 다들 이게 진화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하나에서 다음으로 해서 업그레이드의 개념이었느냐? 아니면 모두 같이 있다가 나머지를 다 죽이고 얘네만 살아남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내용. 실제로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모두 다 내용을 이야기하기에는 책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인원부터 현실 세계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다 건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좀 감명을 받았던 부분만 몇 부분 말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마음에 들면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더 자세하고 더 깊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책을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인간의 종족을 이야기하면서 각 종족별로 특징을 좀 이야기를 해줘요. 예를 들면서 어떤 종족은 지금 우리 사피엔스보다 좀 더 덩치도 크고 머리도 크고 뇌도 더 큰 종족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왜 어쩌다가 사피엔스만 살아남았지? 도대체 사피엔스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좀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간이 뇌가 크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하면은 뇌가 크면 도대체 뭐가 좋을까? 뇌가 크면은 똑똑해서 좋다? 도구를 써서 좋다? 그런데 침팬치는 도구를 쓰지 못하고 뇌는 사람보다 작지만 사람을 찢어 죽일 만큼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데 그럼 걔보다 사람이 좋은 게 뭐지? 라는 이야기도 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건드리는 게 그럼 인간은 옛날에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인간의 옛날의 돌도끼, 여러분들 그건 본 적 있죠? 구석기 시대 때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돌도끼들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먹었을까라고 말했을 때 인간은 전체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먹이 사슬에서 봤을 때 아마 중간 정도의 위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 인간의 돌도끼가 했을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골수를 빼먹는 것이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골수가 뭐였나 해서 나 궁금해서 찾아봤거든. 뭘 의미하냐면은 보통 사자나 호랑이 같은 애들이 동물을 잡잖아요. 잡아. 잡고 나면 걔들 이제 뜯어 먹겠지.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이에나가 나오겠지. 하이에나가 뜯어 먹어. 그때도 인간은 못 가. 무서우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오지? 독수리가 와. 독수리 가서 독수리도 뜯어 먹어. 그러면 뭐가 남을까? 뼈밖에 안 남겠지. 그러면 그 뼈에 와서 뼈를 그 돌도끼로 쪼개면 뼈 안에는 골수라는 게 들어있대. 하면은 아마 옛날에 인간이 먹었던 건 이 골수를 먹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하고 실제로 이 골수라는 게 가장 뼈 안에 있어서 가장 늦게 상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인간이 중간에 정도의 위치였다. 그런데 언제 갑자기 인간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 머리는 크고 그 다음에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도와서 살아야 된다는 이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걸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발달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인간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여기저기 가면서 이 사피엔스들이 수많은 대형 동물들을 죽인 내용에 대한 내용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형들, 흔히 말하는 뭐 매머드 이런 애들이 왜 죽었을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결론은 인간이 죽였을 것 같다 하면서 수많은 대형 포유류들이 아메리카 대륙에도 많이 있었고 오세아니아 대륙에도 많이 있었고 여기저기에 많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멸종한 시기를 봤더니 정말로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모두 다 공통적으로 사피엔스가 그곳에 도착을 하면서 대부분 다 죽었다. 그럴 때 걔네들이 죽였고 걔네들이 멸종을 시켰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하면서 인간이 정말로 수많은 동물들을 많이 죽이는 아주 나쁜 놈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면 농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참고로 기술교사이기 때문에 이 농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농업혁명을 하기 위해서 이 철기시대가 나오고 이 철기시대가 얼마나 이 농업 생산량을 늘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요. 수렵채집인이랑 농업생산민 누가 더 행복하게 살았을까라고 말을 할 때 이 사람은 수렵채집인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떤 의미 때문에 그러냐, 그들이 평상시 일을 할 때 얼마나 일을 했을까에 대해서 말하더라고요. 일을 했을 때 아마 특별한 일 없으면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만 일을 하면은 그들은 자신의 가족들이 먹을 충분한 양의 먹을 걸 공급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서 12시 이전에 퇴근을 하는 거지. 그때부터 뭐 했을까? 가족들이랑 놀았다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짜증나네? 나는 지금 아직도 12시 넘어서도 나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지. 또 하나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굉장히 다양한 음식을 먹었을 것이다. 다양한 음식을 먹었다는 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인류가 지금 봐오면은 특정한 하나, 두 개 정도의 음식밖에 못 먹으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냐면 특히 이 밀과 쌀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다른 잡초들과 같이 자라질 못해요. 얘들 굉장히 연약하거든. 그래서 인간이 주변에 있는 걸 다들 정리를 해주고 밭을 개간하고 해줘야지만 잘 자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수고로움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걔네만 먹고 살다 보니까 걔네 말고 나머지들은 안 먹어봤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밀 농사가 제대로 안 되잖아? 인간은 그러면 그 한 해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 죽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 홍수가 났다. 홍수가 나서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없으면은 이게 아니라 다른 먹을 걸 구할 수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자연 환경에 맞춰가지고 인간들이 먹을 걸 그때그때 바꿀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 많지만 그러면서 인간의 여러 가지 질병들, 흔한 말로 이 허리 통증,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밀을 통해서 농업혁명이라고 말하는 아주 획기적이고 좋아 보이는 걸 통해서 뭔가 잘 살게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잘 산 게 아니라 인간은 이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상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다른 걸로 또 이런 것도 건드려요. 뭘 건드리냐면 이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인간이 수많은 동물을 죽인 거 맞지만 인간이 죽이지 않고 살아남게 만든 대표적인 동물이 3가지가 있다. 뭐가 있지? 소, 돼지, 닭. 얘네들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아있는데 얘네들이 행복할까? 멸종 위기 동물인 코뿔소가 위험할까? 누가 더 행복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어쩌면 인간도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말도 같이 겪으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지금 수많은 돼지, 소, 닭들이 정말로 많이들 퍼져가지고 수많은 곳에서 살고 있고 걔네들이 정말로 좋은 고기를 우리들에게 주는 거 맞는데 걔네들이 들판에서 살 때보다 지금 더 행복한 게 맞나? 걔네들이 아주 좁은 우리 안에서 살고 있는데 걔네들이 진짜 행복한 게 맞나? 닭은 원래 수명이 보통 12년에서 15년 사는데 닭은 성체까지 키우는데 6개월 이내에 걸리니까 6개월만 키운 다음에 닭을 잡아가지고 다 먹는데 이게 과연 닭한테 좋을까? 소는 정말로 들판에서 놀아야 되는데 들판에서 노는 소는 근육이 너무나 단단해져서 고기가 질겨진다는 이유로 아주 조그만 케이지에 사는데 그 소가 단지 유전자가 많아졌다. 단지 자기네들이 종족이 많아졌다는 것으로 자신들이 행복하다라고 말해야 되나? 라고 말하면서 인간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도 정말로 사람들이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류가 정말로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었는데 인류가 이만큼 늘어나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노동이라는 것으로 하루 종일 자신의 몸을 태우고 있는데 이게 과연 더 행복한 삶이 많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사람이 아까 내가 총균세라는 말을 왜 하냐면 이 총균세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동물들 아니면 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해줄 수 있긴 하지만 인간이 왜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쳐들어갔을까? 유럽에서 왜 아메리카를 쳐들어갔을까? 아메리카에서 유럽을 쳐들어갈 수는 없었을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때 이야기했던 거랑 조금 더 색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걸 보여준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이야기도 해요. 그거 말고 또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거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종교와 자본주의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똑같다. 자본주의 사회주의는 종교랑 같은 역할을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책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개가 실제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비슷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아 이걸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행동을 하고 수많은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 자기 개발하는 시간 중에 일부를 이런 책을 읽는 시간도 가지면 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 사피엔스 책 딱 보기 되게 두꺼워 보이잖아요. 이 책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만화로 되어 있는 사피엔스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책도 한번 궁금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책 추천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봐요. 오늘 끝! 안녕!